네, 안녕하세요. 동네 초등학교 2학년 친구 여러분.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바로 요거 사자성어 공부 2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사자성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잘 설명해 주었죠. 그죠? 교훈이나 유래를 담고 있는 한자말이다. 우리에게 깨우침을 주거나 가르침을 주는 소중한 말이다. 자, 오늘도 사자성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화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빠가 가족을 데리고 중국 여행을 가기로 결심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엄마가 그 다음 아들이 엄청 기뻐하고 딸도 기뻐했어요. 근데 아버지가 간 곳은 중국이 아니라 중국집이었죠. 그래서 늘 용두사미로 끝난다. 이렇게 만화라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뭐냐? 용두사미는 이런 뜻입니다. 용용, 머리두, 뱀사, 꼬리미. 이래서 용의 머리와 뱀의 꼬리란 말입니다. 그래서 시작할 때는 용의 머리처럼 거창했지만 결국엔 뱀의 꼬리처럼 보잘것 없었다는 이런 뜻입니다. 이 용두삼이라는 사자성어에는 유래가 있습니다. 이 유래에 대해서 선생님이 이야기를 들려줄게요. 옛날에 중국의 용흥사라는 절에 진존자라는 스님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스님은 지푸라기로 집신을 자주 만들었어요. 그래서 다 만든 집신은 한 컬레씩 짝을 맞춰 산길의 나뭇가지에 매달아 두었어요. 그래서 물었어요. 지나가던 사람이 스님 뭐하러 이 집신을 만들어 매다시는 겁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스님이 먼 길 가는 사람한테는 집신 낡은 사람도 많을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아픈 발을 편하게 해주려고 제가 집신을 매달아 두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진존자의 아름다운 마음에 깊이 감동했죠. 그래서 이 진존자는 또 처음 보는 스님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스님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좀 다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진존자가 그렇게 얘기하자 아이고 야단을 맞았네. 그래서 나는 스님을 나를 뭐라 해도 스님이 좋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진존자는 그 스님을 좋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잠시 뒤에 처음 만난 그 스님은 다짜고짜 소리를 질렀어요. 야, 너는 겉보기에는 용의 머리처럼 훌륭한 스님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뱀의 꼬리처럼 형편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비난을 한 거예요. 자, 진존자는 스님에게 말했어요. 소리를 쳤으면 무엇 때문에 그랬는지 마무리를 지어야지요.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소리를 질렀던 스님은 슬그머니 자리를 피했어요. 그런데 자기는 소리를 지르면 다른 사람을 억압할 수 있고 누를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진존자는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래서 다른 사람 그걸 지켜보던 사람들이 진존자는 대단하구나 생각하고 그 모습을 지켜보던 사람들은 용두삼이라고 하면서 그 스님을 비웃은 거예요. 그래서 이 용두삼이란 말은 처음에 화를 낼 때는 또는 자랑을 할 때는 용의 머리처럼 거창하지만 결국에는 뱀의 꼬리처럼 그 처음 본 스님처럼 꼬리를 내리고 도망간다. 이런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계획만 세우고 나는 위대한 사람이 되겠다. 나는 대단한 사람이 되겠다 해놓고 거기에 대한 노력은 하지 않는 것. 그런 것들 거창한 꿈을 세웠지만 그 꿈을 이루려고 노력하지 않는 것. 또 계획만 세워두고 실천은 안 된 것. 이런 것을 우리가 용두삼이라는 말을 쓰게 된 것입니다. 알겠죠? 자, 용두삼에도 재미있는 일화가 있었죠. 그죠? 자, 다음 또 요 만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니까 지금 수학 시간에 친 시험지를 받아가세요 했어요. 보니까 아이고 점수가 이게 뭐야? 나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다 결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엄마 나 공부할 거니까 방해하지 마세요 하고 방에 들어간 거예요. 그랬더니
공부하려고 했더만 너 불이 정전, 불이 안 들어온 거예요. 오늘은 그만 쉬라는 거에 하늘에 계시군. 그래서 난 공부 안 해야지 했는데 어머님이 들어와서 이야기한 걸 신형설지고 반딧불 대신에 핸드폰 불빛 열심히 공부하는 엄마에 계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이 형설지공은 어떤 공부하고 관련이 된 거겠죠. 자, 알아보도록. 형설지공이란 무엇이냐? 개똥벌레형, 눈설, 갈지, 공공. 즉 가난한 사람이, 옛날 불빛도 없을 정도로 가난한 사람이 반딧불과 눈, 반딧불, 개똥벌레, 그 다음에 눈설, 눈빛으로 글을 읽음하며 고생 속에서 공부하는 것을 이르는 말입니다. 자, 이 필리핀 친구가 뉴스에 나왔던 친구인데 열심히 여러분 초등학교 2학년 정도 되는 친구처럼 보여요. 불빛이 없는데도 공부를 하기 위해서 밖에 나와서 가난한 상황에서도 열심히 공부하는 이 모습, 이게 바로 형설지공이에요. 자, 그러면 또 형설지공에도 유래된 말이 있겠죠. 자, 그 사연을 선생님이 설명해 줄게요. 옛날 중국의 진나라에 차윤이라는 소년이 있었어요. 그 소년은 엄청난 노력하고 공부를 열심히 했지만 집에 너무 가난해요. 등불을 켤 기름조차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 소년이 너무나 책을 읽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생각한 끝에 우리 집에 기름을 살 돈은 없지만 뭔가 좋은 생각이 들어온 거예요. 그건 뭐냐면 얇은 명주 주머니에 벌레통을 만들어서 그 속에 반딧불을 잡은 거예요. 반딧불을 잡아서 수십마리를 집어넣어서 그것을 가지고 집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희미한 불빛으로도 책을 비추어서 책을 읽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열심히 노력한 끝에 상스랑이라는 중앙정부의 고급 관리로 출세를 하게 된 거예요. 또 이것과 비슷한 같은 시대에 송강이라는 소년도 있었는데 이 친구는 기름을 살 돈이 없으니까 국리 끝에 겨울밤에 추위를 건너면 창문을 딱 열면 추위에 눈에 뭐가 비치냐면 달빛이 비치는 거예요. 그 달빛을 보면서 거기에 의지해서 책을 읽었어요. 그래서 그 결과로 이 사람은 의사대부라는 관원을 단속하는 관청의 장관이 되었어요. 이처럼 어려운 상황에서도 노력하면서 열심히 공부하는 것을 우리는 형설지공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하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은 지금 아주 밝은 곳에서 아주 좋은 환경에서 아주 좋은 책상과 글상에서 공부를 하고 있죠. 이 어려움스러움에서도 열심히 공부하는 형설지공 같은 자세를 여러분들도 갖추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과유불급이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는 지나칠 과, 유는 오히려 유, 불은 아니 불, 급은 닫다 급. 자, 만화를 보면 다음 경기날 있었어요. 경기인데 전날도 이기고 오늘도 또 이긴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게 너무 이 친구가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일심동체라고 하면 앞에서 지난 시간 1에서 우리가 일심동체로 배웠죠. 그런 것처럼 모든 게 이제 했는데 실패를 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게 너무 지나칠 정도로 한쪽으로만 너무 붙어만 다니니까 실패를 한 거예요. 이 친구들은. 처음에는 성공을 했지만. 그래서 어느 한쪽에만 너무 치우치지 않는 것. 그게 중요하다는 것을 과유불급. 어느 한쪽으로만 너무 치우치면 좋은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한쪽으로만 너무 치우치지 마라. 이런 것을 이야기할 때 과유불급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자, 이 과유불급은 논어라는 책의 선진편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여기에서 자공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스승이 공자였어요. 공자에게 물어봤어요. 스승님, 자장이란 친구하고 자라는 친구 가운데 누가 더 똑똑하고 현명합니까? 자장과 자가 둘 다 공자의 제자였어요. 그래서 자기의 이름을
널리 알리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고, 자장이 그랬고, 자 또한 지식을 해서 자기 수양에 힘쓰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공자는 두 제자를 비교한다면 이렇게 말했어요. 자장은 너무 자기 세상에 이름을 하려니까 지나친 면이 있고, 자하는 자기 수양하면 힘쓰기 때문에 부정한 면이 많은 것 같다. 그러자 자공이 그렇다면 자장이 더 낫겠구나요? 이렇게 물으니까 공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그렇지 않다. 지나치는 것은 미치지 못한 것과 같다. 자, 여기에서 과유불급이 유래된 말이에요. 이 이야기를 좀 더 살펴보면 뭐냐면 야망이 부족한 자아보다 야망이 너무 넘치는 자공이라는 사람을 더 염려했던 거예요. 그래서 과유불급은 한마디로 지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는 딱 중간 정도가 적당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너무 욕심을 많이 부리는 것도 좋지 않고, 그렇다고 아무 욕심도 없고 아무 꿈도 없는 것도 좋지 않다는 뜻. 적당한 욕심과 적당한 꿈, 적당한 노력, 그게 맞는 적당한 노력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바로 과유불급이라는 이야기랍니다. 자, 과유불급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알아보도록. 자, 여기 이 사과가 있어요. 사과, 이 사과. 점점 달라지죠. 처음에는 색상도 크기도 작았던 사과가 점점 자라자면서 더 좋아지는 것, 그런 그림이에요. 자, 이런 그림에서 적당한 말이 바로 이거예요. 개과천선, 고칠 개, 잘못과, 옮길 천, 착할 선. 자, 뭐냐면 지난날의 잘못을 뉘우치고 착한 사람, 좋은 사람이 되었다는 것. 그런 것을 개과천선. 또 잘못한 것을 고쳐서 착하고 선한 사람이 된다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자, 여기에 유래된 말은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잘못된 점을 바로잡아 착한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 것을 개과천선이라고 하는데, 이 개과천선은 중국의 진나라의 주처라는 사람의 이야기에서 비롯된 것이죠. 이 주처라는 사람은 덩치도 엄청나게 크고 힘이 세어서 동네 사람들이 주처만 딱 나타나면 모두 막 슬슬 피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주처가 나는 사람들한테 폭력적으로 보이는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새 사람이 될 거야. 이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 말을 믿어주지 않았거든요. 동네 사람들은 주처가 절대로 변할 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자, 그러다 보니까 주처는 이제 크게 마음의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그렇게 마음의 상처를 받자 거기서 말이 가장 뛰어난 학자였던 육기라는 사람이 이런 조언을 했어요. 자네가 스스로 반성하고 새로운 사람이 되기로 결심했다면 그 결심을 스스로 실천하면 된다네.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평판은 중요하지 않다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 주처는 그 육기의 조언을 따르기로 했어요. 그래서 무려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10년 동안을 이 육기라는 대학자 밑에서 학문을 연마하고 온화하게 살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10년이 지나자 이 사람은 마침내 대학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 저 주처는 개과천선했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개과천선이라는 말은 비록 과거에는 잘못이 있었지만 바르게 살으려고 노력하면 얼마든지 훌륭한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을 증명한 주처의 이야기에서 나온 것이랍니다. 자, 여러분들 개과천선. 여러분들도 학기 초에는 우리 2학년 동네 초등학교 친구들이 말썽꾸러기였다, 장난꾸러기였다가 자기가 딱 마음 먹고 열심히 하고
또 바른 생활을 해야 되겠다고 오랫동안 실천을 하면 다른 친구들을 야, 저 친구 완전 개가천선해서 진짜 멋진 친구가 짱인 친구가 되었어. 이렇게 되겠죠. 자, 우리 소금담 친구도 개가천선될 수 있는, 물론 우리 친구들은 처음부터 착하고 말을 잘 듣고 공부를 열심히 한 친구지만 더 나아진 모습으로 개가전선할 수 있는 동네 초등학교 2학년이 되기를 바랄게요. 자, 오늘 우리 사자성어 2편 어땠나요? 재밌었나요? 또 선생님은 더 재밌고 더 알찬 국어 수업으로 여러분과 만날게요. 바이바이.